밤에 발이 저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의사조차 진단하기 어려운 자결감, 찌르는 듯한 통증 또는 전기 같은 감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일 접하는 독소가 서서히 신경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글에서는 증상 완화가 아닌 신경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7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 박사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인분들의 신경통, 감각상실, 발의 자결감, 불안정성, 그리고 흔히 피할 수 없는 질환으로 치부되는 신경병증에 대해 진료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신경기능 저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유전적인 요인이라거나 피할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댓글에 나이와 현재 시청 위치를 남겨주세요.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혈당 수치가 높으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손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회복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60세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매주 제공해 드립니다. 프랭크라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8세의 프랭크는 최근 은퇴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밤에 발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낮에는 발가락이 마비되기도 했고 때때로 갑자기 다리에 날카로운 전기 같은 감각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화, 혈액순환 불량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노출이었습니다. 프랭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그의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건을 제거한 후에도 손상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은 멈췄습니다. 프랭크는 68세의 은퇴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독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그 독소를 몸속에 넣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산소, 영양분, 그리고 균형 잡힌 내부 환경에 의존하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피부나 근육 조직과는 달리 신경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손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불편함, 저림, 또는 마비와 같은 감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신경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주요 독소는 공장 오염 물질이나 특이한 독극물처럼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만이 유일한 원인도 아닙니다. 주요 독소는 훨씬 더 흔한 것, 많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도록 권장받는 것입니다. 신경을 손상시키는 주요 독소는 만성 혈당 중독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진단이 없더라도 혈당이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이러한 혈당 급상승을 매일 경험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포도당 입자가 신경섬유와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에 결합합니다. 이로 인해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신경을 둘러싼 절연층이 손상됩니다. 점차 신경은 명확한 신호 전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서 무감각, 자결감, 통증, 불안정감이 나타납니다.
노인 건강 분야에서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은 신경병증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병증은 독소가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하는 동안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경계성 당뇨병,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정상 범위로 간주되는 약간 높은 혈당 수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는 종종 신경 손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는 확진된 당뇨병만큼이나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은 대부분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제 식단은 영양가가 높아요 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독소는 겉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제품과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독소의 작용 메커니즘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신체는 인슐린을 분비하여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합니다. 결국 세포는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신경, 특히 손과 발의 긴 신경은 반복적으로 독성 포도당에 노출됩니다. 이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